너무 멀리 갈지 모를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T.S. 엘리엇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안녕하세요. 이책이글 35회로 돌아온 저는 곰곰입니다. 2016년이 막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절반인 6월에 또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세웠을 계획들, 다짐들을 얼마나 지키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매번 그렇듯이 아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절반쯤 지나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올해 계획은 잘하자였습니다. 사람에게든 일이든 잘하자는 게 다짐이었는데 어느 정도나 잘하고 있었는지 이쯤에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네요. 저희 이책이글은 잠시 쉬어가기는 해도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아마 이책이글의 계획은 어떤 코너에서 뭘 하자라든가 이번에는 뭘 해보자 같은 게 아니라 계속 하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책이글을 함께 계속하고 있는 우리의 공대 오빠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사실 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요즘 또 유행이 지나간 느낌이에요. 한참 핫했죠, 진짜. 네. 아내가 가끔 샤샤님 안부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세요? 네.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님은 잘 지내죠? 전혀 예상도 못한 데서 터져가지고 샤샤샤가 네. 이게 샤이라면서요? 부끄럽다. 네, 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제재님은 네. 아이유님께서 제재가 그렇죠. 있었고 트와이스에게 샤샤가 있으니까 저만 남았네요. 궁금 한번 나오겠네요. 한번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오면 좋을까요? 어떤 그룹? 어떤 그룹? 꼭 뭐 어떤 그룹인지 상관은 없는데 아이유아이면 좋겠네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널 이런 거 하나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후렴구에 곰곰 들어가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듣고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자,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저는 뭐 특별한 일은 없이 바쁘게 일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서로 사실 알고 있죠. 그렇죠. 서로 너무 바쁘다는 걸. 항상 운동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달에 한 달 동안 매일 자전거를 꾸준히 탔습니다. 집에서 실내 자전거인데 지금 6월인데요. 그렇습니다. 5월이 과거형으로 얘기하시길래. 그렇군요. 예. 6월에도 타고 있습니다. 진짜요? 제가 딱 약간 배신감 드는데. 5월 1일부터 어제까지 하루 빼놓고 항상 다 탔어요. 와.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는 날은 30분을 타고 많이 탄 날은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타고 그 은근히 약간이지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도움되겠죠. 아니요, 생각보다 많진 않아. 아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 그렇지.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안 하는 같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못한 날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말씀하시는군요. 그날입니다. 새벽 네. 1시에 집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타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날은 그냥 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네. 잘랐습니다. 네, 깔끔해지셨어요. 네. 네. 어차피 뭐 계속 길러보자는 아니었고 한번 길러볼까 정도였어서 기른 모습도 잘 어울리시니까 아무거나 내키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관심 없다는 말로 들리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해영은 잘 보고 계신가요? 또 오해영을 잘 보고 있죠. 지금 지금 10회까지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간 그 불편은 아니고 마음이 약간 좋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왜죠? 이제 조만간 나올 스토리가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공개하지는 않을 텐데 앞으로 이어질 게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막 사실. 작가를 되게 미워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스토리구나. 마음이 아파지겠죠. 나는 뭐 이쪽을 응원하는데 뭔가 뒤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함. 어떡하지? 을 위해서 본방사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하나의 소재로 이제 글을 또 써왔습니다. 네. 이번 소재는 바로
제가 제안했던 노트이고요. 노트. 일단 뭐 서로의 글을 낭독하고 이제 다음 코너로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세사님께서는 노트라는 주제로 어김없이 글을 써오셨고 네. 저는 제가 하자고 해놓고 노트라는 주제로 정말 오래 고민을 하다가 네. 너무 일차원적이고 어렵다. 그냥 제가 생각한 그 글들이 네. 그래서 뭐 내 맘이지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 전 노트나 메모 많이 하는데 했던 그 메모나 노트들을 한번 쭉 봤어요. 쭉 보고 모아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가져온 것보단 낫지. 이쯤에서 코너 명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도 글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치. 글이에요. 왜? 근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나 뻔뻔하게 막 얘기한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만약에 밝히지 않고 네. 그 노트들을 그 날짜별로 이렇게 쭉 써놓은 걸 그냥 가져왔으면 그렇지. 그냥 그런 얘기야. 그렇지. 라고 할 제3의 수도 화자가 있죠. 한 얘기야. 뭐 그렇죠. 이렇게 할 그럴 수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마음의 거리낌이 있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먼저 하시죠. 읽을까요? 오늘은 저 지난주에 네. 책은 생각해 왔는데 네. 이거 순서 정하는 방법은 네 사실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그 연필 돌리기. 연필 돌리기 근데 여기 공간이 별로 없어서 되려나? 공간이 그러면 그건 또 다음 주까지 생각하고 네. 책 펴시죠. 책도 펴요. 네, 아까처럼 책을 한번 더 피시죠. 네, 지난주 혹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네. 책을 펴서 나오는 랜덤한 페이지에 숫자 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약간 초등학생 방법입니다. 같다. 하시죠. 높은 숫자 펴서 나온 사람. 오른쪽 위에 아니, 오른쪽 페이지에 네. 높은 숫자인 사람의 글을 먼저 읽기. 그러시죠. 네. 네. 좋습니다. 폈습니다. 난 또 1이야. 저도 1입니다. 어? 저도 1이에요. 나 억울해. 나 1표가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그 심지어 이 책은 네. 오른쪽이 홀수예요. 그것도 그렇게 했구나. 홀수는 항상 홀수일 그치. 거예요. 네. 그러네. 341페이지였는데. 전 161페이지였습니다. 다시. 초조하다. 하나, 둘, 셋. 또 1이야. 이거 왜 이러지? 접어놓은 거 아닌가요? 아니 전혀 접어놓은 아닙니다. 거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5입니다. 185페이지. 그렇군요. 나 근데 진짜 이상하다. 세 번을 펴도 세 번 다 1이 나오나요? 이거 이상한데? 그 확률로 치면 너무 과한데? 그러게. 이거 241페이지인데 아까 341이었죠. 정확히 100페이지 전을 폈다는 건데. 아니면 그 책 페이지가 오타가 나서 다 1로 끝나나? 한 번만 더 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안 되겠지. 341이야. 이거 그런 진짜요? 게 진짜예요. 뭐야? 왜지? 그런 데가 잘 열리는 책인가 봐요. 아니면 나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데 이런 게임을 제안할 거를 샤샤님이 결정하고 오셨잖아요. 그 페이지를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아니야. 전혀 아니야. 마지막 핀 건 419페이지네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한 방에 몰아가셨네요. 그러면 공공님의 글부터 해야 되니까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공공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공공님이 써오신 글은 그러니까 그 노트를 모아오신 글인데 그 전체 제목은 그때나 지금이나라는 글입니다. (12061호) 생각은 거기까지만 해. 어차피 닥치지도 않은 일을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차피 닥치면 생각한 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120624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나 날이 있다. 그 당시에 깨닫기도 하고 모르고 지나친 뒤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기도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순간 그날에 꼭 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날. 120821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진보적이지만 원래대로, 원칙대로라는 의미에서는 보수적이다. 상식은 지키는 것이다. 상식이라는 말로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 상식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지금보다 나아가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 121005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건 아니다.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라는 것도 폭력일 수 있다.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지탱되는 게 아닌가 싶다. 131217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 140325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다. 140505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주로 다른 사람을 통해 깨닫게 되지만 그렇다고 나이값에 관한 내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140609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란 당연히 어렵다. 140716 당당하지 못한 순간에 말이 길어진다. 말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그 분노는 다시 상대방에게 쏟아진다. 140804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놓지 못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삶을 계속 살게 한다. 140805 모든 일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기획을 정리하는 일, 주어진 업무를 완성하는 일. 그러니 마음만 먹지 말고 시간을 내야 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마음을 쓰는 일이다. 140903 지금 바로 나오는 대답이 내 깊이다. 지나서 돌이켜보면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의식적으로 깊어진 자신이지 현재의 내가 아니다. 140904 좋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은 줄 아나 보네. 140916 다들 쉽게 잠들 수 없는 사연 하나씩은 가지고 산다. 다른 사람의 사연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들어주는 일이라도 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지만 곁에서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150408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해야 편해. 150419 누구나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150513 보인다고 가까운 것은 아니다. 150822 세상에 말이 넘쳐서 뭐 하나 덧붙이기가 쉽지 않다. 151118 예술가는 못 되더라도 인생은 예술로 살았으면. 네, 여기까지 공고님이 쓰신 그때나 지금이나 라는 제목의 연작이라고 할까요? 네, 노트라고 하죠. 노트 네, 모음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아 오랜만에 이런 형식의 글을 읽으니까 글에 대해서 막 본능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네요. 좋은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그럼 좋은 좋은 얘기요. 얘기만 하죠 우리. 역시 공공님은 이런 쪽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 좀 더. 좀 더? 이걸로 약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더라? 아포리즘인가요? 경구? 뭐 그쵸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하죠. 그런 거를 말을 짜시는데 되게 진짜 재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아까 저번 주에 아키님의 네. 영향이실까요? 약간 툭 던지는 걸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그냥 저는 진짜로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 순간 들었어. 이거 잘 꾸며서 출판하면 볼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뭐 됐나요? 네, 이 정도 됐어?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약간 과한 면이 있었는데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그래 칭찬 한씩 하고 가자.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 글과 연관해서 제가 이제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네, 그 메모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메모한 내용을 보관하는 기록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어느 쪽이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느 쪽이신가요? 사실은 질문이 두 가지잖아요. 네, 네. 메모를 하는 것과 메모를 보관하는 것. 그렇죠. 두 가지인데 저는 두 가지가 달라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진짜 다르더라고요. 메모를 하는 거는 좋아합니다. 네, 생각을 정리하려면 문자나 도식이나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거를 보관은 못해요. 나는 그러니까
그 질문 딱 들었을 때는 둘 다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잘 생각해보니까 보관은 아니더라고. 저는 샤샤님이 그렇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알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보관 못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네.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네, 회사에서 네. 어디 뭐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 그 내용을 이제 메모하잖아요. 네. 그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가 확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 그래서 메모 되게 많이 하시고 네. 이게 빼먹지 않으려고 다 적으시는데 적는 게 이면지예요. 아. 노트에 적는 게 아니고 그런 데서 어. 드러나는구나. 이면지를 적지. 근데 이면지는 한번 쓰고 폐기하는 용도지 맞아요. 예. 모아서 정리하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타입이시구나 와. 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름. 그렇습니다. 저는 메모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 이렇게 끄적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보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날로그로 했던 저는 군대에서도 그렇고 메모했던 조그만한 그 공책들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일할 때 썼던 메모 이런 메모들도 다 집에 있어요. 분량이 꽤 많겠네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뭐 노트 꽤 여러 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낱개로 찢어진 종이에 메모하는 걸 잘 못해요. 아, 그렇게 따로 그러니까 그런 종이들을 따로 모아서 보관하거나 이게 어려워서 그치 안 되지 잘. 엮여 있는 노트. 저를 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어요. 왜 아니, 쟤는 이상하지 이면지 않지. 쓰지? 이상하지 않죠.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열심히 정리해놓고 버리는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해서 음. 그래서 노트를 사거나 펜을 사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매장에 가서 보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흔히 말하는 문구 덕후.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때 이제 아날로그를 한참 하다가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디지털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한동안은 에버노트를 굉장히 잘 쓰다가 요즘은 원노트랑 같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뭐 디지털에도 보관 많이 하고 에버노트 아날로그에도 많이 하는데 한때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스마트 펜을 사서 동시에 보관했었죠. 네, 스마트 펜으로 쓰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네. 그랬는데 그걸 안 쓴 지 좀 됐고요. 펜은 쓰면 저장이 된다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쓸 때의 느낌이 그쵸, 어떤가. 필기감. 물리적인 느낌이죠. 예. 근데 아직은 스마트 펜이 그냥 볼펜이고 잡기에도 좀 약간 두껍고 그래서 쓰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 필기고요. 네. 저는 좀 바뀌어요 그때. 지금 쓰고 있는 건 그 하이테크에서 나온 하이테크 볼이 C 되게 볼펜인데 작은 거잖아요. 네. 0.3, 0.31인데 이걸 쓰는 이유는 제가 몰스킨 노트를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한때 몰스킨 비싸기만 하고 종이도 얇고 그래서 하네밀레로 넘어갔다가 하네밀레는 쓰다 보니까 너무 두껍고 스케치북 같고 글씨를 작게 쓰기도 어렵고 이래서 다시 몰스킨으로 지금 다시 왔는데 여기에 맞는 펜이라서 이걸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쓰다 보면 어느새 어느 순간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펜으로 바꿨다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만년필로 쓰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하네밀레에는 쓸 수 있는데 몰스킨 일반 노트들은 너무 얇아서 뒤가 다 비쳐요. 그렇구나. 제가 공공님 만년필을 빌려서 한번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느낌 되게 좋더라. 사각사각하는 그 느낌이. 그 아내가 선물로 준 건데 옆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죠. 아 그렇구나. 하지만 노트 때문에 못 쓰고 있어. 미안해 여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소한 것들이 보통 어떤 성격의 사람이구나, 어떤 스타일이고 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조금 알 수가 있죠.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면제 써야겠다고 각오하고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써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해서. 맞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습니다. 역시 오랜만에 나온 뭐였죠? 곰탐님?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샤샤님이 쓰신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샤샤님께서 써오신 글의 제목은 언더 더 바티칸입니다. 오늘도 대화가 참 많아요. 세산벌. 연기학원에 다녀야 될까 봐. 이런 곳이 정말 있군요. 사제는 부드러운 눈매로 에드워드를 돌아보았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면서 교황님을 뵈러 오신 겁니까?
에드워드는 머리를 긁적였다. 아, 그게 뭐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했지만서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찾은 해답이 진짜일까 두려워하는 수학자 같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서관은 방대하고 고요했다. 에드워드는 눈길 닿는 모든 곳마다 침을 꿀꺽 삼켰다. 불타버렸다고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책들만 모아놓은 코너를 지날 때는 저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질렀다. 이 지식들은 전 인류의 유산 아닙니까? 에드워드가 무언가에 홀린 듯 사제에게 말을 건넸다. 사제는 흔들림 없는 억양으로 그의 말을 받았다. 지식의 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드워드는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인류의 엄청난 유산에 압도된 듯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전해지지요. 예, 선악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뱀이 먹도록 꿰었다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에드워드가 사제의 말에 답했다. 사제는 여상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그 후의 결과도 아시겠네요. 말을 마치고 사제는 잠시 한 코너 앞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피터, 제이콥, 존, 필립, 매튜, 토마스, 사이먼, 마리아, 마르코 등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12제자군요.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저작물도 있습니다. 제자가 단 12은 아니었지요. 말을 마치고 사제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인류 안에는 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뱀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려 합니다. 에드워드는 어두운 표정으로 사제의 뒤를 따랐다. 이곳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사제가 한 코너 앞에 멈춰 섰다. 코너에는 이름들 대신 로마 숫자들이 쓰여 있었다. 사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저작물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만 교황님께서 특별히 원본의 열람을 지시하셨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에드워드도 사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잘못 건드리면 바스라질 것 같은 문서들이 온 습도계의 보호 아래 정갈하게 선반 위에 정리되어 있었다. 찾으시는 것이 아마 이 문서일 것입니다. 사제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장갑 낀 손을 들어 하나의 문서를 집어들었다. 에드워드 역시 조심스러운 태도로 문서를 받아들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잊혀진 고대 문명의 마지막 생존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제는 그 후로도 몇 마디 더 덧붙였지만 에드워드는 이미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에드워드의 눈앞에서 초고대 문명이 고어의 형태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여기까지 언더 더 바티칸이라는 샤샤님의 글이었습니다. 아,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연기하곤 해요. 잘하시던데요. 또 오해영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들었던 감상은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너무 궁금하다 였고, 혹시 다음에 이 고어로 적혀있는 내용이 샤샤님이 가져오신 주제에 대한 내용인가?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잠시 후에 샤샤님이 이제 같이 나눠보면 좋을 얘기를 가져오셨는데 주제가 있어요.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초고대 문명이 고어로 생생하게 살아나는 내용이 그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그 질문이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텐데 뭐 나름 생각에 골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군요. 일단 질문은 뭐냐면 네. 포경 수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가 질문이었어요. 아, 되게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중요하죠. 문제인데 엄청 중요합니다. 그 초고대 문명의 고어에 그런 내용이 써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포경 수술 때문에 최후의 생존자가 된 건지 아, 그렇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긴 하시겠구나. 그냥 아주 정말 그 뭐죠?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였는데 네. 저는 그 중에 그 말하고자 하는 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거였거든요. 인류의 비밀이 있는데 어디에서 붙잡고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인류한테. 왜냐하면 인류는 미혹받기 쉬우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것들을 안 알려주겠다. 근데 그들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아이들의 포경 수술을 할 권리가 있는가? 묘하게 매치가 되어서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보통 그렇게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아이들은. 그렇죠. 저도 그렇고 공부님도 그렇고 어쩌면 아이를 갖게 될 텐데 당황하셨구나. 아 저는 저도 그렇고 공공님도 그렇고 언제 하셨나요? 이럴까봐 갑자기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저 어느 초등학생 때 했는데 그렇군요. 근데 제 기억에도 제 의사가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마치 군대 가는 것처럼 네. 언제 해야 될까 두려워하다가 언젠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도 그 당시에는 선택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자님은 그래서 찬성이신가요? 반대신가요? 아 근데 저는 입장을 못 정했어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려면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저희가 지금은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 청결을 위해서 그렇죠. 청결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거죠. 청결을 위한다면 생쌀을 자르는 게 아니라 자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장점이랑 단점을 말씀드려볼게요. 네. 장점은 그거예요. 청결이고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는 합니다. 요도 감염률이 몇 퍼센트 생각보다 낮아요. 하여튼 몇 퍼센트 줄어들고 그걸로 인한 무슨 그쪽의 암, 네. 생식기암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 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30만 명 중에 하나 정도 퍼센트던가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그쪽에도 신경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네. 그런 나중에 쾌감이나 오르가즘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다. 성감이 떨어진다 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아이의 있기 미래를 때문에. 위해서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청결에 도움이 되긴 된다는 얘기예요. 퍼센트가 낮긴 하지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좀만 신경 써서 잘 씻으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님이 주제를 가져오셨지만 네. 입장 정리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왠지 저는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어쩌면 보기에도 그렇고 그거 누가 본다고? 친구들이랑 목욕탕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단순히 포경수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일종의 성형수술이 되는 건가요? 아니, 성형수술 문제가 아니고 남들과 다르다는 게 어떤 건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옳든 그르든 아니면 어느 쪽을 판단하는가의 기준이 이게 본인에게 그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넘어가 있는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게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할 건가. 사실 뭐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으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럴 때도 뭐 대안교육이나 아니면 뭐 남들은 다 학원에 보낼 때 학원을 안 보내던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교육이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데 그 친구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얘만 이렇게 시켜도 괜찮을까? 이제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그 포경수술 자체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의 포경수술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곧 닥쳐올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시대적 상황과 뭐 그런 것과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어렸을 때 저희보다 조금 더 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별로 없었겠죠. 고민도 없었고 부모가 결정해주지 않으면 음. 군대에서 결정을 해줬을 거기 때문에 그랬겠죠. 되게 폭력적인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좀 들었고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한 것 중에 사실 포경 수술만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그럴 때마다 다 고민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정확한 자료를 본 건 아닌데 포경 수술을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전체 지구상에 있는 남성 인구 중에 포경 수술을 하는 인구가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좀 적다고 들었거든요. 몇 나라 안 된다고? 맞아요. 유독 한국에서 많고 그 기독교 영향이라는 얘기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걸 나중에 자료를 찾아봐야 서로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퍼센트가 높지 않다면 그러니까 인간 남자라는 종을 저번 시간에 사피엔스 얘기했는데 인간 남자라는 종을 위해서 좋은 건지 내 주변에 있는 중거 집단 안에서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포경 수술 하나 가지고 참 고민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샤샤님과 각자 써온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그 코너 있잖아요. 지난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렇죠. 네. 글 그렇습니다. 준비하셨나요? 그럼요. 트위터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트위터에서 본 글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트위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트위터가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두 번 다 제 걸 먼저 했으니까 네, 샤샤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완전히 저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필명까지, 그러니까 누가 하신 네. 얘기인지까지 알고 있는데 왠지 말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시니컬한 말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네. 트위터에 지미스튜라는 분이 하신 말이에요. 한국 분인가요? 한국 분이시겠죠. 한글로 쓰셨으니까요. 그렇죠. 닉네임은 자기 마음이니까요. 닉네임이 영어로 써 있는 게 아니라요. 한글 네 글자로 지미스튜라고 써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한국 분이신 것 같고요. 네. 짧아요, 굉장히. 힐링 도서는 사면 저자가 힐링된다. 그렇습니다. 좋군요. 힐링 열풍이 한참 지나갔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자기계발서나 네. 그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여야 된다. 음.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일을 할 때 더 일이 잘 된다라는 도서를 내는 저자들의 타겟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책을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나 그런 업무용 도서 책만으로 먹고 살기는 힘든데 그 강연. 책을 사장님을 설득해서 사장님이 그 책을 보고 이거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강연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 책의 목표 타겟이 사장님이라고. 그렇구나. 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가져온 글은 네. 저도 캡처를 아예 해왔습니다. 네. 먼저 읽고 어느 분이 쓰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자가 혹시 잘 아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우리는 알지. 우리는 알아요? 그분은 우리는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일의 형식은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형식은 그대로 두고 내용이 중요하다 믿으며 가다 보면 결국 사람의 선의 혹은 모른 채에 기대고 가는 셈. 결정적인 순간에 형식의 권위가 내용을 가볍게 무화시킨다. 라는 글이고 이분은 그 재현주님이 올리신 트윗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롤링다이스라는 그 전자책 출판 협동조합에서 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롤링다이스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쭉 어떤 일들을 하시나 보고 있었는데 그 트위터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롤링다이스는 전자책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를 고민합니다. 책 만들기에 새로운 모델을 기획합니다.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네.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뭐 그 전부터 이분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걸 보고 있어서 뒤에서 팔로잉해서 잘 보고 있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형식의 권위가 내용을 가볍게 뭐라 그랬었죠? 무화시킨다. 무화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형식과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이게 두 가지가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되게 밀접한 것 같기는 해요. 밀접하죠. 굉장히 밀접합니다. 저는 어떨 때 그런 걸 느끼냐면 단순히 뭐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럴 때보다 더 그냥 가벼운 일상에서는 제가 이제 메모하고 노트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메모지의 크기가 얼마큼인지에 따라서 생각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내가 손바닥만한 노트에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뭐 쓸 때랑 A4만한 종이를 놓고 쓸 때랑 뻗어나갈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브레인스토밍하거나 뭘 그릴 때 큰 개념들을 가져갈 때는 큰 노트에 하는 게 확실하게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몸의 자세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책익을 오늘 35회 네. 35회 방송이었고요. 네. 네, 서로 각자 써온 글에 대해서 낭독을 했고 그러면 다음번 저희가 글을 쓸 주제나 네. 소재는 네. 어떻게 할까요? 다음번 글에 대한 주제나 소재는 사실 안 정했는데 네, 사실 방향도 약간 고민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 포괄적으로 시작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이제 이 글을 계속 써오면서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쓰는 자체에도 매력을 느끼고 네. 쓴 글들이 모인다. 그럼 글 자체에도 매력을 느끼는데 어떤 방향에서 어떤 글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이제 서로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네.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여기서 또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섣불리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죠. 계획 따위 없어. 당장 저희 한 주 반 뒤에 그 글을 발표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이라는 주제로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번이 시작이고 이번에 노트고 그전에 회의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주제들 중에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혹시 생각나시거나 쓰시고 싶은 글이 있으면 네. 글을 쓰셔서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메일 주소는 ebook2text@gmail.com이고요. 숫자 2 book 숫자 2 text ebook2text gmail.com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감사하게 받아보고 네. 저희끼리 공유하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방송에서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뭐 녹음 소감 길게 하지 않기로 했지만 네. 저희 한번 같이 얘기는 해보시죠. 네. 저는 포경수술 얘기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네, 초고대에도 포경 수술이 이슈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늘 방송하면서 저부터 네, 좀 더 내려놓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건 그래요. 약간 좀 과감한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일부러. 그랬는데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좀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뭐랄까 뭐 개인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그 위대한 도약이랄까 뭐 이런 암스트롱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는 생긴 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생긴 대로 하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샤샤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듣는 것도 고생이죠. 아니요, 즐거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